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72화입니다. 편작은 태자의 병과 같은 것을 시골이라고 합니다. 양기가 음기 속으로 들어가 위는 진동의 움직임을 받아 경맥을 손상시키고 낙맥을 막아 각각 3초와 반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양맥은 아래로 내려가고 음맥은 위로 올라가 두 기운이 함께 모여 서로 막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음기는 역으로 위로 올라가고 양기는 안으로 운행하여 양기는 안으로 내려가고 고동을 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위와 밖의 양기와 단절되어 음기역에 보내지지 못합니다. 위에는 끊어진 양기의 남맥이 있고 아래에는 파괴된 음기의 근류가 있어 음기를 파괴하고 양기를 단절시켜 혈액이 없어지고 맥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이며 태자께서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양기가 음으로 들어가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음기가 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망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오장의 기가 몸속에서 위로 치솟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의는 변화하는 병리를 능히 알 수 있지만 졸렬한 용의는 의심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제자인 자양에게 침과 지식을 가게 하여 그것으로 몸 표면에는 삼양 오해를 찔렀다. 한참을 지나자 태자가 소생하였다. 그러자 자표에게 5분의 위와 8갑의 약재를 섞어서 다린 다음 이것을 양 겨드랑이 아래에 번갈아 붙이었다. 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다시 음과 양을 조절하여 당약을 서문할 동안 마시게 하여 태자의 몸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태장 사람들은 모두가 편작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편작은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한다. 이는 다만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무린히 일어나게 해준 것뿐이다. 라고 말하였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 취급하더니 그 뒤 편작이 제나라를 방문하는 길에 황공을 만나게 됐다. 황공을 만나자 편작이 신중하게 말했다. 지금 대왕께서는 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피부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니 쉽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시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자 황공이 크게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나처럼 건강한 사람을 병자 취급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편작이 문을 나자 신하들에게 이렇게 두들겼다. 어머니 이익을 탐하여 병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공을 처벌하더니 다시 후에 편작은 다시 황공을 찾아왔다. 대왕의 병안이 이제 혈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황공은 난 별로 이상이 없어 라며 들은 적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다시 후 편작이 다시 찾아왔다. 이제 병안이 이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목숨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황공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편작이 물러가자 황공은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자정을 했다. 또 다시 앉았다. 이번에도 편작이 찾아왔지만 먼 곳에서 인사만 한 채 그대로 물러갔다. 그랬더니 황공은 이상하다고 느껴 신하를 지켜 그 이유를 묻겠다. 편작이 말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당약과 보약으로 고칠 수 있어. 혈맥까지 진행되어도 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위장까지 들어간다는 약을 복용해서 나을 수 있어. 그러나 병이 골수까지 미치게 되면 생명을 다룬다는 신이 내려와도 설 수가 없어. 지금 황공의 병은 이미 골수에 비치고 있어. 그래서 치료를 권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닷새 만에 황공은 병으로 눕게 됐다. 그리고 급히 편작을 불렀으나 편작은 이미 제나라를 떠난 자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공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만약 성인이 병의 징후를 예견하여 명의로 하여금 일찍 치료하게 할 수 있다면 질병은 고칠 수 있고 몸도 구할 수 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는 병이 많다는 것이고 어원이 두려워하는 바는 치료 방법이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6가지의 불치의 병이 있다.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도리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 첫째 불치병이고 몸을 가벼이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는 것이 둘째 불치병이다. 그리고 의식을 절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못하는 것이 셋째 불치병이며 음양이 교차되어 혈기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 넷째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다섯째 불치병이며 무당의 말을 믿고 어수를 믿지 않는 것이 여섯째 불치병이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좀처럼 낫기 어려운 것이다. 편작 이름은 갈수록 더 높아졌다. 환단을 지날 때는 그곳에서 분열을 중시한다고 되찾고 부인병 치료를 하게 되었고 낙양을 지날 때는 그곳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있음을 알지 않고 노인병 치료에 주력했다. 또 함양에 가서는 진나라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기워한다는 사실을 듣자 곧 어린이들을 치료했다. 이렇듯 편작은 가는 곳마다 그 사정에 따라 치료 범주를 달리했다. 편작은 의술을 발전시키고 집대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점정이나 주술이라는 병의 치료에 강력히 반겼다.
의학을 믿지 않고 점정이나 주술만 따른다면 나을 병이 없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무당이나 주술사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으며 재능 없는 어른들도 그의 높은 의술을 질투하였다. 그가 진나라에 있을 때 그 명성이 날로 높았자 왕이 치료를 부탁했다. 이때 진나라의 시정이로 있었던 이해는 편작을 벽에 줍다하여 그를 없애려고 하였다. 드디어 이해는 자객을 보내 편작을 죽였다. 지금의 일까지 천하에서 맥학을 논하는 사람은 모두 편작의 학설을 따르고 있다. 자연의 상황에야 병이 없다. 창공. 창공은 제나라 태창 지역 양식 창고의 장관으로 임치 사람이다. 성은 순물이고 이름은 보였다. 젊을 때부터 어술을 좋아했으며 고 8년 다시 같은 고향 원리의 양경으로부터 어술을 배웠다. 양경은 그때 나이 70세의 이어서였는데 그의 어술을 계승할 아들이 없었으므로 순리로 하여금 그가 이전에 배운 어술을 모두 버리게 하고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전의 의사를 모두 그에게 주면서 황제와 편작이 남긴 맥설을 전수해 주었다. 그래야 장군은 얼굴에 나타나는 오정의 상태를 진단하여 환자의 병을 알아내고 의심스러운 질병을 판단하여 그 치료법을 결제하는 방법에 통달했다. 또한 약물에도 정통하게 됐다. 그 후 천하를 돌아다니며 환자를 치료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힘썼다. 그래야 집안일을 돌볼 수 없었으며 또 그를 부리는 환자가 너무 많아 가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원망도 많이 받게 됐다. 마침내 한나라 문제 4년에 그는 고발을 당하여 처형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 창공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창공을 붙들고 물었다. 이때 창공이 크게 탄식했다.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더니 이런 일이 생겨도 절도리가 없구나. 그러자 막내딸 제잉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 제 아버지가 관리일때 청렴하고 공정하다고 제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을 위반하여 죄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깊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은 자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고 죄를 받게 되면 몸이 다시는 원래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되고자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 결국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바로 근데 제 한 몸을 반비로 바쳐 아버지가 받게 될 죄를 대신 갚고 아버지가 행실을 고쳐서 스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읽은 황제는 딸을 불쌍히 여기고 장군을 풀어주도록 했으며 그의 아래 또 육청의 법제도 폐지하였다. 정확한 진맥의 치료를 근무이다. 그 후 창공은 풀이나 집에 있을 때 황상이 조술 내려 불러들인 뒤 병을 치료해서 효험이 있었던 자는 몇 사람인지 또 그 병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물었다. 조술 내려 순우에게 하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의술에 뛰어난 것은 무엇이며 또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무엇인가 또 그에 대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서 의술을 배웠는가 몇 년 동안 배웠는가 지금까지 호흡이 있었던 자는 어느 년 어느 마을의 누구인가 그것은 무슨 병이었는가 또 치료를 하고 약세를 쓴 후 그 병세는 어떠하였는가 모두 자세히 대답하라. 이에 순위는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과도한 방사로 인한 병. 저는 전에서부터 역의학, 약학을 좋아했으나 그것들을 실제로 시험에 보아도 효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구 8년 제 스승인 임치현 원리의 공성 양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양경은 이미 나이 70세인데 저는 그에게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양경은 저에게 네가 배운 어술을 모두 버려라.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전한 황제의 편작의 의술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얼굴에 나타난 5가지 색깔을 보고 질병을 진단하고 병자가 살지 죽을지를 예측하며 의심스러운 병의 정세를 판별하여 치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약하게 가라는 것도 언급되어 있는데 매우 정밀하다. 너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함으로 내 비전의 의술을 모두 하나하나 내게 가르쳐주고자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분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감히 바르지도 못하던 바입니다. 라고 하고는 즉시 2번 무릎을 꿇고 절한 뒤 맥서, 상경, 하경, 오색진, 기예술, 규도, 음양어변, 악론, 식신, 저음양 등 위장의 의사들을 받았습니다. 책을 받아 통과하고 누수하여 15일을 1년 남짓하였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시험해보니 효험은 있었지만 아직 정밀하거나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술을 전념한 지 3년이 지나자 병자를 치료하는 것과 병을 진찰하여 병자가 살고 죽는 것을 예측하는 것 등에서 모두 효험이 뚜렷해졌습니다. 지금은 양경 스승님이 세상을 뜨신 지 이미 10년 정도 되는데 제 나이는 그에게서 배운 3년을 다하여 원래 39세가 됩니다. 과도한 음주와 방사로 인한 병. 제나라 시어사
성이 스스로 제게 두통을 호소하여 저는 맥을 짚어보고 기공의 병은 매우 중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나와 성의 아우 창에게 이 병은 독창병인 저입니다. 제가 몸속 장과 위 사이에 생겨서 다시 오면 독창이 부풀어 오르고 다시 8일이 지나면 고름을 쏟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성의 병은 주세우리란 것이므로 결국 예상한 날짜에 죽었습니다. 이 병을 제가 안 가다간 그의 맥을 짚었을 때 간장의 병이 있다는 맥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간의 기가 탁하며 고요한 것은 대관의 병입니다. 맥법을 보면 맥이 길고 활치같이 팽팽하며 사계절 따라 변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병견의 간장이었다. 맥이 고르면 간의 경맥의 병이 있으며 맥이 불규칙하면 간의 낙맥의 병이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이 고르나 경맥의 병이 있으면 그 병이 근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갑자기 끊어졌다 높아졌다 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 방사를 행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후에 독창이 부풀어 오르고 다시 팔이 되면 고름을 쏟고 죽을 것을 안 이유는 그의 맥을 짚었을 때 소양의 처음으로 대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맥이 나타나는 것은 소맥경맥에 병이 있고 병세가 전신에 퍼지며 사람이 곧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열기가 이리 올라가 머리에 이르러 동요하게 되고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근심이 많아서 생긴 일이며 제 왕의 둘째 아들의 아이가 병이 들어 제가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는 기혈병입니다. 이 병은 사람을 빈민하게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들며 항상 위액을 토해냅니다. 이 병은 마음의 근심 때문에 먹을 마음이 없는 때도 억지로 음식을 먹인 데서 생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흑이탕을 지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기가 내려가고 이틀 만에 식욕이 돌아왔으며 사흘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지나친 방사로 생긴데요. 제 나라의 낭중령 순이 병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가 역성하여 심장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치험을 놓았습니다. 저는 진찰해보고 이 병은 용산인데 대소변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는 대소변을 보지 못한 지 사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제탕을 마시게 했습니다. 한 번 마시니 대소변을 보게 되고 두 번 마시니 대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게 되었으며 세 번 마시니 병이 났습니다. 이 병은 방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순의 병을 알게 된 것은 그의 맥을 짚었을 때 오른손 총구 맥 부분의 기가 빨랐고 오장의 맥기를 느낄 수 없고 다만 맥박이 몹시 크고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맥이 빈번하면 중초와 하초의 열이 쌓이는 용산입니다. 왼손 맥이 크고 빈번하면 열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오른손 맥이 크고 빈번하면 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좌우 손의 총구 모두 오징어 오장의 맥기가 없으므로 용산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체내 열이 쌓여 있으므로 소변이 묽은 것입니다. 한기로 인한데요. 제 나라 중업의 장관 신이 병이 들었을 때 제가 가서 그의 맥을 짚어보고 열병의 기입니다. 더구나 더위 때문에 땀을 흘려 맥이 좀 약해진 것일 뿐 생명의 제한은 없습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은 내문에 목하여 감기를 심하게 느껴서 나중에 열이 나게 되어 얻은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신은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 왕명으로 초나에 갔을 때 지연의 양주소에 이르러 그의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있기에 수레의 끌채를 잡아당겨 건너가기를 주자고 했었는데 많이 놀라서 물속에 빠지고 나도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달려와서 저를 물속에서 건져주었습니다만 옷은 흠뻑 젖어버렸고 잠시 후에 온몸이 떨려왔는데 그 한기가 그치자 열이 불같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밖에 나가 차가운 바람을 쥘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곧 그에게 화이탕을 따르주어 열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한 번 마시자 땀이 없어지고 두 번 마시자 열이 내리고 세 번 마시자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약을 복용하여 약 3분할이 지나자 그의 몸에서 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신의 병을 알아낸 것은 그의 맥을 짚을 때 맥이 병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